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을 가지고 우리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모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 저작물에 의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피고가 원고 저작물을 모방했어야 됩니다. 우리 저작권은 모방금지권이기 때문에 모방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아무리 똑같이 나왔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모방을 했어야 되는데 이 모방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의거했다. 우리 판결에서는 보통 의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2009년도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지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어떤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 하는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뮤지컬 대본은 2005년도에 창작이 된 대본인데요. 제목은 The Rose of Sharon, 그래서 무궁화의 여왕 선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뮤지컬 대본으로 창작이 된 것인데, 대본을 창작했던 원고가 이 MBC 방송국, 즉 이 선덕여왕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송한 MBC를 상대로 해서 이 드라마가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안 된다. 판결했다가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침해가 인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파기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그 피고의 드라마가 원고의 뮤지컬 대본을 모방했느냐, 즉 의거했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인데요. 자,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비로소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 이런 의거라는 것은 그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그리고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 이런 것을 통해서 추정할 수도 있고, 또 이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이 두 저작물이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 제작이 되었다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유사성을 통해서도 이 의거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먼저 이 사건 고등법원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 두 작품이 모방한 것이냐, 즉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모방했느냐 하는 것을 이런 점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덕여왕이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에서는 모두 이 선덕여왕, 즉 이 드라마 대본에서는 덕만공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덕만공주가 신라를 떠나서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겪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라의 왕자나 공주가 신라 밖의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특히 어떤 서역 사막을 다녀왔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없는 사실이 원고와 피고의 그 대본과 드라마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이것은 모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유사성이다. 이 선덕여왕이 어떤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받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 선덕여왕이 서역의 문화와 사상을 습득하는 장면, 그리고 이 덕만공주, 즉 선덕여왕이죠. 덕만공주와 미실이라는 그런 캐릭터와의 정치적인 대립구도, 그리고 덕만공주와 김유신 장군 사이의 애정관계, 자,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역사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드라마와 대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모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유사성이다. 이렇게 이제 원고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에는 모두 그 덕만공주가 신라를 떠나 서역의 사막에서 고난을 겪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라의 왕자나 공주가 신라 밖의 다른 나라, 특히 그 서역의 사막을 다녀왔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 모방했다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있는데, 그러나 사막에서 주인공이 고난을 받는 이런 설정, 이런 것은
이 드라마나 대본 이전에 이미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있어 봤다. 그래서 이것은 이 대본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미실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선덕여왕의 대결 구도, 이것이 이제 이 대본과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뮤지컬 대본에서는 이 선덕여왕과 미실이 어떤 제사 대결을 벌이다가 어떤 마귀의 세계의 방해로 인해서 실패해서 그 서역의 사막으로 이 덕만공주가 쫓겨가는 이런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이 드라마에서는 이 선덕여왕이 이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 언니 천명공주와 함께 이 덕만공주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 쌍둥이로 태어나면은 이 성골, 그러니까 이 왕족의 씨가 마른다는 그런 그 신라의 예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 때문에 이 덕만공주를 서역 사막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 대본과 드라마에서는 이 덕만공주가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원인과 또 구체적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뮤지컬 대본에 보면은 이 덕만공주가 서역으로 가기 전에 신라 왕궁에서 아라비아 상인으로부터 서역의 책을 구해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미실과의 대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건 드라마에서는 이 덕만공주가 그 서역 사막에서 자랄 때 동로마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로마의 달력, 정광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미실이 독점하고 있었던 천문의 변화와 그 시기를 예측하는 그런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미실로부터 공주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첨성대라는 어떤 천문 관측기구를 건설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덕만공주와 이 미실이라는 캐릭터 사이의 어떤 대립구도, 이 부분이 그 드라마와 또 뮤지컬 대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그 미실과 덕만공주의 대결 구도는 역사책에서는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모방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 미실이라는 그 캐릭터는 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화랑색이라는 이제 서적에 이것이 나오는데, 이런 화랑색에 나오는 미실이라는 그 캐릭터로부터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설정이다. 그리고 뮤지컬 대본에서는 이 미실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마귀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인간 세계를 짓밟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반해서, 드라마에서는 이 미실이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정치적인 캐릭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귀의 세계에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그 정치적 꿈을, 야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캐릭터로 나온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미실은 그 화랑색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화랑의 우두머리, 이제 이런 사람들을 풍월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풍월주와 미실의 관계가 이 화랑세기의 연대순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 사건 드라마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 뮤지컬 대본에서 미실은 그 화랑색에 나오는 인물보다는 마귀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인간 세계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나올 뿐이지, 어떤 정치적 감각이나 통찰력을 발휘해서 국사를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와 대본이 이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덕만공주, 즉 선덕여왕과 김유신의 애정관계, 이것도 그 역사적 사실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건 모방한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봤던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물론 그 덕만공주와 김유신 사이에 애정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거나 또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어떤 실제 존재하는 역사적 인물 사이에 실제적으로는 애정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런 그 드라마나 이런 것으로 창작하는 과정에서 그 두 사람을 서로 연인 관계로 설정하는 것, 이런 것은 보통 그런 극적인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창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 그리고 이 뮤지컬 대본에서는
선덕여왕이 김유신을 사랑하고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오직 그 김유신이 이 덕만공주를 사모하다가 그냥 스스로의 감정을 숨긴 채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충성심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그려지고 있을 뿐인데, 반면에 이 드라마에서는 이 덕만공주와 김유신이 서로 사랑하는 이제 사이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만공주가 자신의 그 신분을 숨긴 채 남자 행세를 하면서 김유신의 낭도가 되어서, 그 부하가 되어서를 말하는 거죠. 김유신과 함께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언니인 천명공주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제 사랑을 포기하고, 즉 개인적인 행복을 버리고 여왕이 되고자 결심함으로써 김유신과의 사랑을 포기하는, 이렇게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애정관계의 양상이나 전개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물론 그 두 저작물 사이에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당히 독특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런 공통점이 꼭 피고의 드라마가 원고의 대본을 모방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통점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창작한 드라마 대본 작가가 스스로의 작가적인 상상력,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미해서 충분히 드라마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설정들로 보여진다. 반드시 원고의 뮤지컬 대본을 모방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 역사적으로는 없는 설정들이 나타났다기보다는 자신의 독자적인 어떤 문학적 또는 극적 상상력과 역사적 사실이 융합되어서 나타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해서 모방의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모방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방을 인정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드라마를 봤을 때, 야, 이거 저건 내 뮤지컬 대본과 저런 점이 너무 똑같다. 저거는 표절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그런 의심만으로 모방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방은 좀 더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그런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